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64회차는 1등이 3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이변을 잡으려고 했던 회차라서 참혹한 결과가 나왔지만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다시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된 만큼 더욱 심기일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 3,990원짜리 멤버십을 개설을 했습니다. 너 고생 많다. 커피 한 잔 사 먹어라. 뭐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12월이나 1월쯤에 회원 전용 동영상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첫 번째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멤버십을 개설했지만 카페나 밴드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카페나 밴드 가입하실 분들은 뭐 다른 곳에 다 가입이 돼 있으시고 저는 승무패 하나만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구독자 당첨 내역을 제가 당첨된 것처럼 어그로 끌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승무패 회원 전용 동영상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정도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결과가 좋지 않고 비껴가는 회차가 많더라도 깨끗하고 청렴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1번 경기부터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에서 셰필드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4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던 경기력이 한폴 꺾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토트넘은 직전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지만 경기 결과로 봤을 때는 1대4 대패이기도 하고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경기였습니다. 핵심 선수인 메디슨, 판더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로메로 선수와 지금 우도기 선수가 퇴장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울버햄튼이 네투 선수 외에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없고 직전 홈 5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면서 홈에서의 이점을 확실하게 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얇은 스쿼드에서 전력이 더 가벼워져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력 자체에서 토트넘이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원정에서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4경기째 패배가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특유의 공격적인 전술로 9경기 연속으로 실점하고 있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래도 전력 이탈이 뼈아픈 만큼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울버햄튼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라요 대 지로나. 이번 경기 두 팀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라요는 직전 경기에서 강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10경기째 패배가 없고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지로나는 현재 리그 1위에 올라서면서 매경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5경기에서 연승 중이고 원정에서는 6경기 연승을 이어오기 때문에 뭐 딱히 원정 경기 기복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로나 경기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뭐 제자리를 찾아갈 때도 됐는데 언제 찾나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은 되는데 꾸역꾸역 승리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도보비크 선수가 6골 4도움, 지금 가르시아 선수가 3골 4도움, 뭐 이렇게 주력 선수들 모두가 득점과 도움을 비슷하게 올리고 있고 선수 한 명에 기대지 않고 공수 모든 방면에서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 지로나가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라요가 현재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두 팀 지난 2번의 맞대결에서도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라요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턴. 이번 경기도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2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3경기째 승리가 없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약팀 번리를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공격 쪽에서의 답답함이 있었고 빌드업에서의 큰 문제를 보였지만 뭐 약팀이긴 해도 일단 승리는 거두긴 했습니다. 에버턴은 직전 3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지난 경기에서 브라이턴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의외로 적은 실점을 하거나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1점을 가져가고 직전 경기를 승리하면서 폼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버턴이 직전 원정 5경기에서 리버풀에게만
1패만 기록하면서 딱히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에버턴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큰 점수 차이는 아니라도 한 골 차이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알메리아 대 소시에다드.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압도하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메리아가 직전 경기에서도 패배했고 직전 홈 15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외로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득점력에 비해 월등히 수준 낮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지금 주중 챔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좀 불리하게 시작하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고 기본 전력 자체에서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선수들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알메리아는 쉽게 잡아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찾아보기는 힘든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알메리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본머스 대 뉴캐슬. 본머스는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6대1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번리 같은 약팀들에게는 쉽게 승리해도 강팀들에게는 당연한 듯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챔스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게 지금 2대0으로 완패했지만 리그에서는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리그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주축 선수인 기마랑이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고 토날리 선수는 불법 배팅 혐의로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이삭 선수를 포함한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아주 가벼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머스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고 뉴캐슬이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른 만큼 체력적으로 본머스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기본 전력과 경기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머스이긴 하지만 최근 뉴캐슬은 승무 패턴을 보여주면서 패턴상 무승부를 기록할 타이밍이고 직전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본머스가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홈에서 악착같이 막아내는 경기를 한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그라나다 대 헤타페. 이번 경기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라나다는 직전 경기에서 발렌시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변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라나다가 지금 홈에서 이상할 정도로 득점력이 올라가면서 베티스와도 무승부를 거두고 바르셀로나와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직전 홈 5경기에서 10골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수비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7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코파델레이 포함 2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요랄 선수와 살게로 선수가 지금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린우드 선수도 점점 폼을 끌어올리면서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전력과 순위 자체에서 헤타페가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라나다가 지금 홈에서 득점력이 올라가고 헤타페가 리그 경기 원정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그라나다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2대4로 패배를 하면서 2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에서는 좋은 경기를 한다고 보여지지만 홈 원정 할 것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3경기 연승을 거두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강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2대1로 잡아내면서 의외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코파델레이 포함해서 3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원정 경기 기복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도 어려운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사수나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최근 라스팔마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강팀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반대로 점유율도 높여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라스팔마스가 탄탄한 수비에 비해서 누구 한 명 딱 골을 넣을 만한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좀 느껴지고 있긴 하지만 연패하고 있는 오사수나의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고 뭐 단단히 막아낸다면 승리까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오사수나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레알은 직전 8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발렌시아는 직전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레알은 홈에서 16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차이가 심하고 레알이 지금 리그 2위로 떨어진 만큼 1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 기복이 있는 발렌시아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홈팀 레알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아스날 대 번리. 아스날은 리그컵 포함해서 원정에서 2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리는 리그컵 경기를 포함해서 5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의외로 번리가 아스날에게 잘 버텼다고 보여지지만 현재는 뭐 전력의 차이가 더 크고 아스날이 주중에 세비야와 챔스 리그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하지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10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 최악체로 평가받는 번리에게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번리의 경기력이면 딱히 이변도 보이지 않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두 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번리와 2번의 무승부를 거둘 만큼 이상하게 번리와 상성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독식으로 가는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아스날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폴더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아스날의 승리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풀럼. 이번 경기 팽팽하게 경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스톤빌라는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2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 이탈한 노팅엄이기도 하고 전력과 경기력 자체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연승을 이어오던 기세가 꺾였습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에서 맨유에게 한 점 차이의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2번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한 풀럼이기도 하고 이번에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기 때문에 풀럼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스톤빌라가 직전 경기에서 약팀에게 패배를 기록했고 공격 전개의 답답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알크마르와 치르기 때문에 단 이틀 쉬고 경기를 합니다.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시작하는 아스톤빌라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압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이번 경기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리버풀은 직전 경기에서 리그 최악체 중 한 팀으로 평가받는 루튼타운에게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래도 7경기째 패배가 없고 홈에서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3대2로 잡아내면서 그 전 경기들에서는 첼시도 잡아냈고 3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버풀이 홈에서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웬만하면 홈에서는 패배하진 않지만 현재 맥칼리스터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존스, 바이세티치, 알칸타라, 로버터슨 등 지금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력이 가벼워져 있고 홈에서의 리버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리는 가져가겠지만 주중에 툴루즈와의 유로파 경기를 지금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도 가벼워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브렌트포드의 은베모, 옌센, 위사 선수가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노팅엄. 리그 12위와 13위의 경기로 대등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은 현재 모든 경기 포함해서 직전 5경기에서 1승만 기록하고 4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초반에 비해서 기세가 많이 꺾인 모습입니다.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다 잡은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자책골로 무너지면서 또
추가골도 허용했고 그렇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컵에서 아스날을 잡아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우위로 평가받는 아스톤빌라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주력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인 만큼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노팅엄이 원정 직전 10경기에서 단 2승만 기록하면서 심각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같은 결과를 원정에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웨스트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첼시 대 맨시티. 첼시는 리그컵 포함해서 직전 2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선수 2명이 퇴장을 받으면서 1대4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경기 초반만 봐도 선수 퇴장이 없었으면 그냥 발려버렸을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는 모든 경기 포함해서 5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첼시가 지금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하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으로는 맨시티가 원정이라고 해도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맨시티가 원정에서 아스널과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면서 의외로 원정 경기 기복이 조금은 있지만, 첼시도 홈에서 직전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홈에서의 이점을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첫 번째 패배로 미끄러진 시점에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야 될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첼시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세비야 대 베티스. 세비야는 직전 홈 5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만 거둘 만큼 현재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리그, 챔스, 쿠파델레이까지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티스는 직전 4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도 2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 기복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두 팀 전력이 비슷해 보이지만 경기력에서는 베티스가 더 좋아 보이고, 세비야는 지금 주축 수비수인 라모스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 이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지 미지수입니다. 최근 무승부가 많은 두 팀이라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베티스는 주중에 유로파 경기에서 몇 수 아래의 약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고, 세비야는 주중 아스날과의 챔스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대0으로 패배를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세비야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65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64회차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제 나름대로 이변보다는 정배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승무패 66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